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고령층 돌파 감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데요. 조심하세요.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인데 경남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 노인을 중심으로 한 돌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노컷 뉴스에서도 고령층 모임에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남일보에서는 돌파 감염이 계속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50대들도 추가 접종에 나서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11월 20일날 가장 신문 앞면 1면에 나온 기사인데요. 고령층 돌파 감염은 이 때문인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가 화이자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관련 기사를 내보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내에 접종자 백신 효과에 대한 첫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항체량이 2119였고요. 모더나는 2852였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392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자, 이 항체량은 낮을수록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령층 분들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 받으시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중화항체가 적다고 합니다. 자, 중화항체가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일단 이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2주에서부터 4주 정도가 지났을 때 모더나는 2852의 중화항체량을 보이고요. 화이자는 2119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392밖에 되지 않죠? 딱 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시간이 더 지났을 텐데요. 자, 3개월 정도 지나고 확인을 해봤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865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뒤를 측정을 했는데 여전히 2000이 넘는 중화항체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니까 146 정도의 중화항체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모두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중화항체가 뭐길래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화항체는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고요. 이 수치가 낮으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구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연구가 질병관리청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 면역 원성 분석이라는 정부에서 진행한 연구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이 기사는 중간 결과가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 요거는 10월 기준이고요.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 가운데 60세가 넘는 분들은 약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중에 60세가 넘는 분들은 약 37% 정도가 되시고요.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에 가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82%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들 보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되시는 분들이 82%고요. 그 82%가 60세 이상이신 거고, 자,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91%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60세 이상 분들은 코로나가 확신됐을 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구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지옥 교수님은 현재 고령층 위주의 돌파 감염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연구 결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항체량이 떨어졌다고 면역력이 다 없어졌다고 보긴 힘들지만 정부가 이런 연구 결과를 알고도 고령층을 상대로 더 빨리 추가 접종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실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경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 대책위원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을 접종받아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만 얘기 들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백신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큰일이 난 건가 라고는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 백신 자체도 대규모 임상 결과에서 74%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는 83.5%라는 굉장히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게 접종 완료 후에 15일이 지난 뒤에 분석한 결과고요.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약 32,0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스트라 백신을 맞으셨고 예방 효과를 봤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과의 중화항체 양은 다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만큼은 굉장히 확실하다. 안 맞은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서 질병관리청에서도 대응에 나섰는데 고령층의 부스터샷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파격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질병관리청에서는 추가 접종 후에 12일이 지나면 확진 확률은 10분의 1, 중증 위험도는 2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추가 접종을 최대한 빨리 맞으시고 그리고 중화항체가 많이 점점 더 기간이 들어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격을 더 줄여서 어르신들, 노인층에 대해서 이 중화항체량을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추가 접종을 맞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게 11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감염 현황인데요. 여태까지 총 확진자는 41만 5천 명 정도가 되시고요. 11월 20일 현재 이 코로나19에 새롭게 감염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3,120분에 달합니다. 자, 11월 15일까지는 2,000명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11월 16일날 3,000명대를 넘어서더니 계속 3,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0만 명 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3,274명이나 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고령층 60세 이상의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 전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중에 90%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고령층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노리시고요. 또 코로나에 혹시나 감염이 되셨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백신 접종이라는 게 제가 반드시 맞으세요 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을 하시고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